그녀는 대여망조의 여왕이다.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 지금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대국의 총리와 대립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방금 여왕은 슈오천을 부르는 이유로 수아오천이라는 세상에서 나타난 총리를 언급했다. 전 대왕제가 실종되기 전에 수아오천은 이미 총리로 임명되었고 그는 총리뿐만 아니라 여왕의 양부이기도 했다. 당시 전 황제가 실종되자 북방의 야만국 대군이 대여망조의 공격을 시작했다. 새로 즉위한 대왕자는 급작스레 맞서 싸우게 되었지만 상대의 미리 준비된 함정에 빠져 불운하게 암살당해 말았다. 그 후 제2대왕자가 즉위하자 남방의 흑혼전은 다시 일어났고 대여망조에 영향을 미쳤다. 제2대왕자가 소동을 진안하러 가는 도중 결국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 마침내 왕실에서는 자라빠진 자루만 남게 되었고 당시 그녀는 아직 16세도 되지 않았으며 수아오천 총리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즉위했다. 그러나 총리는 계속해서 정치를 통제하며 자신의 힘을 모았다. 여왕의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이미 은밀히 죽임을 당해버렸을 것이다. 여왕이 18세 생일 때 총리는 갑자기 과거 황제와 자루 결혼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제 여왕은 성년이 되었고 총리는 여왕에게 자신의 아들과 빨리 결혼하라고 제안했다. 여왕은 핑계를 찾아내어 수아오천을 소환할 수 있는 부적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여왕은 수아오천을 소환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아오천의 출현으로 총리의 계획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총리는 분명히 수아오천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다. 수아오천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침묵했다. 그는 여왕이 정말 불운한 여자인 것 같다고 생각했으며 그 자신은 이제 여왕의 유일한 가족이다. 침묵하는 수아오천을 보고 여왕은 수아오천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안심시키려고 말했다. 그녀는 수아오천의 안전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수아오천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와 형제가 남긴 대여망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러나 수아오천은 괜찮다고 말하며 총리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대중 앞에서 총리는 자신에게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아오천의 말을 듣고 두 여자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들은 생각했다. 왕자의 힘으로 인해 오히려 왕자가 총리를 직접 죽일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할 텐데. 여제는 여전히 걱정했다. 총리는 문신이지만 여왕은 그의 실력을 알아보지 못한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왕은 그와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중양명은 여왕에게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다. 왕자는 무궁무진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는 정말로 처리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놈이다. 왕자는 자기를 속이게 두지 않을 것이다. 수아오천은 중양명의 칭찬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 중녀와 류연은 여왕에게 안심하라고 했고 그들은 왕자가 총리에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왕은 이 두 사람이 왜 왕자에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녀는 이 질문에 대해 머리를 숙여 웃음을 참았다. 그녀는 이 세계에서는 아무도 수아오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중녀의 어머니도 여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여왕은 더욱 강해져 총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두의 말을 듣고 여왕은 다시 한번 수아오천이 두려워하는지 물어봤다. 수아오천은 자신의 아내가 강력한 여왕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곁에 있으면 수아오천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왕은 수아오천이 자신을 믿어주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감동했다. 여왕의 얼굴은 붉어지고 그녀는 급히 일어나 핑계를 찾아 나가려고 했다.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녀는 일부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핑계는 수아오천을 속일 수 없었다. 수아오천은 이미 여왕의 붉은 얼굴을 보고
그녀가 수줍어하고 핑계를 찾은 것을 알았다.